탐구와 활용 중에서요. 자, 단어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어를 좀 분류를 할 건데요. 자, 이때 이 품사라는 단어가, 용어가 보이네요. 자, 품사란 이 단어를 형태적, 또 기능적, 의미적 성질에 따라 갈래를 나누어 놓은 것.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이 품사,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이 단어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분류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다는 뜻이야. 하나는 형태적으로 나눌 수 있고, 두 번째 기능적, 의미적, 성질에 따라서 각각 이것을 종류를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품사를 나눌 때, 자, 이 의미적, 여기의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명사부터, 자, 이 감탄사까지 9개의 품사로 나누게 됩니다. 자, 이거 이제 하나씩 세부적으로 좀 살펴볼 거고요. 자, 먼저 첫 번째 그 기준이 그 아래에 있는 표를 먼저 좀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건데, 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 품사에 분류해가지고, 이 표를 지금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그림으로 먼저 좀 보여주시면요. 자, 먼저 형태에 따라서 이걸 나누면 이 가변어와 불변어로 이렇게 구별을 하고요. 또 기능에 따라 나누면, 자, 용언,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자, 이렇게 5가지로 나누게 되고, 자, 우리가 의미에 따라 구분할 때, 자, 동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감탄사까지. 자, 이렇게 9개로 나누는데, 특히 조심할 것은 이 조사 있죠? 서술격 조사의 경우는, 자, 이 조사는 여기 관계원에 따로 있지만, 자, 이 서술격 조사만큼은 지금 어디에다가, 자, 여기는 가변어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술격 조사는 예외적이고 이걸 빼놓고 나면 나머지 의미상에 따라 나누면 결국 9개의 품사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지금 오늘 요거까지 하면 자음 분류표, 그다음 그 단모음 분류표, 그다음에 여기 품사 분류표.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번에 암기를 하고 숙지하고 들어가셔야 될 거예요. 자, 위로 다시 올라가시면, 자, 먼저 첫 번째 그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 형태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단어의 형태의 여부에 따라서 이 가변어와 이 불변어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가변어라는 것은 활용에서 형태가 변하는 단어. 이 활용을 한다는 뜻은 뭐냐면, 자, 보통 우리가 간에다가, 자, 여기에 결국 뭐가 미가 결합을 해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것이 이렇게 그 형태가 바뀌는 걸 우리가 보통 활용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동사, 그리고 형용사,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 등이 이렇게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형태가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불변어의 경우는 자, 형태가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여기 이거 세 가지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는 다 불변어에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아랫부분에 보시면 가변어의 그 예로서 먹다라는 동사를 예로 들었죠. 먹고, 먹니, 먹어서, 먹습니다처럼 먹이란 어간이 있고 뒷부분에 어미가 결합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형용사, 예쁘다는 형용사가 있는데요. 자, 어디까지가 어간일까요? 예쁘까지입니다. 예쁘고, 예쁘니 할 때, 자, 여기에 보시면 예쁘까지는 변화가 없죠.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이렇게 어미가 결합하는 형태. 자, 이다가 있습니다. 자, 요런 경우, 자, 여기 이고, 이니, 이어서, 그 다음에 입니다 할 때. 자, 여기서 이에다가 나머지 뒷부분에, 자, 서술격 조사의 그 뒷부분이 바뀌어서 이 종결음이나 이게 바뀜으로써 자, 이 형태가 바뀐단 말이야. 자, 이런 것들을 가변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리해 놓을 것은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가 가변어구나. 자, 그걸 제외한 나머지, 자, 하늘이라는 명사, 자, 우리라는 대명사, 자, 하나라는 수사, 그 다음에 새라는 관형사, 무척이란 부사, 이 가와 같은 조사, 아이고와 같은 감탄사 등은 다 뭐가 된다? 불변화할 때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분류 기준이 뭐였어요? 기능이죠. 이 기능에 따라 문장 내에서 해당 단어가 수행하는 기능을 기준으로 해서 자, 우리가 5가지로 나눴는데 용언,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미에 따라 우리가 구분할 때, 우리가 보통 품사하면 이 의미에 따라서 이 9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자, 그것이 바로 여기 있는 요 의미에 따라 나눈 부품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될 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이 서술격 조사가 좀 특이한데, 자, 조사는 따로 여기 있는데,
서술격 조사의 경우만 가변어로 빼놨다고 했잖아.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문장 안에서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말 또는 일부 부사나 연결 어미 등에 붙게 됩니다. 자, 또한 이들과 결합해 서술어로 쓰이게 되는데, 그래서 서술격 조사, 서술어를 만드는 격조사다. 자, 일정한 자격을 갖는 조사란 말이야. 자, 이고 이니처럼 자, 활용을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형태가 변하는 것. 자, 이거 활용. 자, 그리고 이것을 서술격 조사를 하고, 일하는 솜씨가 제법이다. 제법이라는 부사에 붙었네요. 그리고 넘어서이다처럼, 자, 넘다에다가 어서라는 연결어미. 자, 여기 뒤에 붙어서 이다가 결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품사를 이제 세부적으로 분류를 할 겁니다. 자, 먼저 체언. 자, 문장에서 이 주어, 목적어, 보호 등으로 쓰이는 단어로서 자, 보통 이 체언하면 명사, 그 다음에 대명사, 수사 이 세 가지를 품사를 우리 합쳐서 체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이 관용어의 꾸밈을 받아요. 자, 이 관용어라는 건 우리가 나중에 이제 문장에 성분을 할 때 이 관용사가 그대로 관용어가 될 수도 있지만 용언에다가 우리 관용사형 어미를 붙여서 관용어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아주 특이하긴 하지만 어떤 체온 자체가 관용어의 부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어의 꾸밈을 받는다 이렇게 있고요. 두 번째, 뒤에 조사를 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반드시 오는 건 아니지만 조사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 뒤에 조사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제 명사 이제 하나씩 이제 체언의 종류 세 가지가 있었죠. 명사, 대명사, 수사인데 그중에 이제 명사를 먼저 살펴볼게요. 보통 사람이나 사물, 장소, 시간 등의 어떤 이름을 나타낸다. 자, 이 단어를 우리가 명사, 이름 명자를 써서요. 자, 그래서 두루두루. 자, 어떤 속성을 지닌 대상이 두루 쓰이게 되면 보통 명사, 특정한 하나의 대상에만 쓰이면 고유 명사 이렇게 나눕니다. 자, 책이나 평화 등은 뭐가 되는 거고 두루 쓰이는 이름이니까 보통 명사가 되는 거고 자, 한라산, 이순신은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대상, 또 어떤 인물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것은 고유 명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또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명사가 있고요. 자, 반드시 관용어의 꾸밈을 받아야 되는 명사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의존 명사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관용어에 의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바다, 마을은 지금 어떻게 우리가 그 문장에 따라서 이거는 자리 바뀜도 쉽고 홀로 쓰일 수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자립 명사라면 이 것이나 때문은 어떻게 해요? 앞에 뭐가 와야 돼? 관용어가 와가지고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지금 뭐야? 뒤에 관용어의 어떤 자, 수식을 받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존 명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체온의 두 번째가 바로 대명사가 있죠. 자, 우리가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대신하여 쓰는 것. 아까 우리가 명사가 있었는데, 이 명사를 대신해 쓸 때 이걸 대명사, 대신할 대자야. 또는 장소, 시간, 행위 등을 대신하여 쓰는 단어도 있습니다. 자, 이때 사람을 표시하는 대명사를 인칭, 사람 일자를 써 인칭 대명사, 사물이나 장소를 대신할 때 이걸 지시 대명사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인칭 대명사에서는요, 나, 너, 그, 우리와 같은 것들. 자, 여기서, 자, 나라는 건 1인칭이 되겠죠? 자, 1인칭 대명사. 자, 너와 같은 2인칭 대명사. 자, 그리고 그, 우리. 자,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여기서 그는 뭐가 되는 거야? 자, 지금 3인칭이 되겠죠? 자, 우리. 자, 이 복수를 나타내는 이런 대명사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 인칭 대명사가 되는 거고요. 자, 지시 대명사는 이것, 저기, 자, 그것.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장소나 시간 또는 여기서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바로 지시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이 미지칭 자, 미지칭과 부정칭, 재규칭. 자, 이 세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자, 이 모르는 사람. 자, 알지 못하는 거잖아. 자, 이걸 우리가 미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자, 알지 못하는 어떠한 사람을 나타낼 때. 자, 이거 미지. 자, 그래서 이것을 미지칭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또한 정해져 있지 않은,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부정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부정칭. 자,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고. 자, 또한 한 문장 안에서 앞에 나온 체온을 다시 가리키는 대명사가 있는데, 자, 여기서 다시 가리키다 재귀할 때 다시 제자입니다. 자, 그래서 자, 부정칭은 알지 못하는 어떤 대상을 나타낼 때, 자, 정해져 있지 않은 대상을 나타낼 때 부정칭, 그다음 앞에 나온 체온을 어떻게 할 때 다시 이렇게 가리킬 때 재귀칭 이렇게 나오시고요. 이 국어에서 이 재규층은 주로 3인칭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랫부분에 이제 구체적인 사례가 보입니다. 자, 미지층은 이번에는 무엇을 받을까처럼 무엇? 자, 뭔가 알 수 없어. 동생은 언제 도착해 할 때 언제도 자, 구체적인 시간을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자, 이게 미지층. 자, 그런데 아직 아무도 안 왔어. 자, 그러니까 몇 명인지 정확하게 자, 정해져 있지가 않아. 아무 또는 누구나 와도 된다 할 때 누구? 자, 여러분 조심할 건 바로 이 누구라는 요 단어인데요. 요 대명사는 자, 이것이 여기서 부정칭으로 쓰였지만 자, 이게 뭐로 쓰일 때가 있다? 자, 이것이 미지칭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조심해 주셔야 되는데 자, 왼쪽 봐주세요. 이 같은 대명사인데, 자, 이게 미지칭으로 쓰일 때와 그 다음에 부정칭으로 쓰일 때가 있대. 자, 예를 들어 누구와 함께 가니는 알지 못할 때니까 이때는 미지칭이 되겠네. 하지만 누구나 갈 수 있다. 이 누구는 자, 정해져 있는 대상이 없어. 자, 이럴 때는 부정칭으로도 쓰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동일한 누구가 자, 이렇게 미지칭, 부정칭으로 함께 쓰였단 말이야. 자,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시면 자, 이 재규칭이라는 게 보이네요. 자, 동생은 자기가 가겠다고 나섰다 할 때, 이 자기는 누가 되는 거야? 앞에 있는 이 동생을 가리키는 말이고, 할머니께서는 당신이 직접 가시겠다고 하셨다 할 때, 이 할머니의 말을 인용한 것 같은데, 자, 이때 여기서 당신은 너라는 뜻이 아니라, 2인칭이 아니라, 바로 이 할머니를 가리키는, 자, 3인칭으로 쓰였다. 이거. 자, 이거 2인칭 아닙니다. 자, 이거 3인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우리가 지금 체온 계속하고 있죠? 명사, 대명사 다음에 이제 수사가 있는데, 자, 수사는요, 자, 수량이나 그 다음에 순서 등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지금 수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샘숫자를 쓰는데요. 자, 수량을 나타내는 것을 양. 그래서 양수사. 그리고 순서를 나타내는 것을 서수.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양수사에는 하나, 둘, 뭐, 셋 또는 1, 2, 3. 자, 이렇게 지금 쓰이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 둘처럼 고유어에 의한 양수사가 있고요. 1, 2, 3처럼 한자어에 의한 양수사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 서수사라는 게 보이나요? 자, 이 서수사는 자, 차례 서자야. 그래서 순서를 나타낼 때 첫째, 둘째.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서수사.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고유어에 의한 서수사가 있고요. 자, 이것도 지금 한자어에 의한 서수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수사 중에는요, 이 정확한 수와 대략적인 수를 나타내는 자, 수사가 있는데, 정확한 수를 나타내는, 아까 하나, 둘과 같은 것들은, 자, 뭐가 되는 거고, 정확한 수, 하나, 둘, 또는 서너 개, 자, 너댓 개, 그 다음에 한두째, 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의 수를 나타내는 수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사에는 고유어에 의한 수사와, 아까 얘기했던 한자어에 의한 수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용어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지금 기능에 따라서 자, 이제 우리가 용언. 자, 용언에는 다시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 등을 나타내는 경우와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하고 동사.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움직일 동자 써서 자, 성질이나 상태 등을 나타내는 거. 이걸 뭐라고 했어? 자, 형용사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각각을 우리가 이 동사, 그다음에 형용사로 나누게 되고요. 자, 이때 이 용언이 하는 역할은 뭐냐? 주로 서술어로 쓰입니다. 서술어의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주체를 이제 주체를 풀이해주는, 서술해주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부사어의 꾸밈을 받는다는 거. 자, 일반적이야. 자, 그래서 이 용언들은 지금 어떻게 이 부사어의 꾸밈을 받는다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이 동사, 형용사, 이걸 구분을 할 건데요. 자, 동사는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동작이나 작용. 자, 특히 주의할 것이 이 작용이란 단어랑 작용은 어떠한 상태가 변하는 것. 자, 이걸 우리가 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를 또 뭐라고 하고요? 타동사. 자, 필요하지 않은 동사를 자동사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예를 사과를 먹다 할 때 이게 붙네. 자, 그다음 뭐 누구를 철수를 나는 알아 할 때 이건 타동사. 하지만 꽃이 피다. 자, 그다음에 자, 분수가 솟다. 자, 이런 것들은 목적어가 필요 없죠. 그래서 자동사로 보고 있습니다. 자, 또한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성질 상태 등을 나타내면 뭐가 되고요? 자, 형용사가 되겠는데요. 자, 성질 상태를 직접 나타낼 경우에 성상 형용사. 자, 그걸 대신할 때 이게 지시 형용사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성상 형용사는 작다 그랬는데 자, 또는 하얗다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것을 대신해서 그러하다, 어떠하다, 아무러다. 자, 이렇게 나타나면 지시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서요. 자,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이렇게 구분하는 애인데, 아까 동사, 형용사 중에서 작용이란 말을 썼단 말이야. 자, 햇살이 밝다라고 쓴다면, 자, 이것은 그 상태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고, 자, 이것은 바로 여기 형용사가 되겠지만, 날이 밝는다라는 것은 상태의 변화니까, 자, 이거 상태가 변했다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어떤 작용 등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 이것은 어디에 들어간다? 자, 이거 지금 동사에다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자, 이거 좀 조심해 주세요. 박다가 형용사로도 쓰이지만 이것이 뭐로 쓰이기도 한다? 자, 동사로 쓰일 수도 있다. 자, 상태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이 존재와 소유와 같이 상태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이때는 뭐가 되는 거고, 자, 이때도 지금 이렇게 자, 형용사로 쓰이지만, 자, 어떤 장소에 머물다 할 때 머물음의 의미를 갖는다면 이때, 자, 이것은 동사로 쓰였다는 거. 자, 그래서 형용사 있다, 없다는 이 관형사형 어미 는과 결합할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아까 우리가 자, 여기서 지시 동사와 지시 형용사를 구분해야 되는데, 자, 이러하다, 저러하다, 이렇다, 또는 자, 여기서 그리하다, 자, 그러다, 자, 등은 자, 지시 동사,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거지만, 자,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는 등은 상태나 이걸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지시 형용사로 쓰였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별표를 크게 쳐놨는데, 자, 이 동사와 형용사의 양상이 좀 달라요. 활용 양상이. 활용이 뭐라고 그랬어? 어간의 어미가 이제 결합하는 방식인데, 자, 그래서 어떤 형태가 변한단 말이야. 자, 동사 어간에는요, 자, 현재, 시제, 서남 어미인, 자, 니은이나 는 등을 붙일 수 있지만, 자, 형용사 어간에선 이거 붙일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여기 현재 시제에 선엄한 어미. 자, 그래서 뛰다에다가 자, 여기다 니은을 결합했죠. 뛴다, 먹다에다 는을 결합했네요. 자, 이것이 자, 선엄한 어미. 자,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엄한 어미가 되는 거고요. 자, 이 엄한 어미의 앞에 자, 그래서 뛴다를 지금 분석을 하면 자, 뛰라는 어간에다가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니은 자, 여기 선엄한 어미가 결합을 했고요. 자, 선어말 어미. 자, 그리고 다시 여기에다가 다라는 뭐가 결합했어? 자, 어말어미가 결합을 했단 말이야, 지금. 자, 그래서 이 어말어미를 다른 말로 종결어미라고도 하는데요. 그 앞에, 선어말 어미 앞에 붙어 있는 녀석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자를 써서 이 선어말 어미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먹는다의 이 는도 마찬가지 뭐가 되는 거야? 이 선어말 어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동사에는 이게 자연스럽게 붙을 수가 있는데 예쁜다처럼 요 니은 있잖아요. 자, 요건 지금 여기 잡는다. 자, 여기 있는 는. 자, 이런 것들은 붙을 수가 없네요. 지금 형용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고요. 자, 두 번째 동사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서 자, 바로 이 어간의 현재 시제 이번에 관형사형 어미입니다. 자, 관형사형 어미하고 선어말 어미 여러분 이게 자꾸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선어말 어미는 어디에 붙어? 자, 바로 어말 어미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바로 이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는 같이 붙어 있어요. 자, 그런데 관형사형 어미는 지금 이것이 뒤에 오는 어떤 체언을 보통 꾸며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뛰는
뛰는 어떤 말, 먹는 사과. 자, 또는 이것처럼 이렇게 쓸 때, 자, 여기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 는은 결국 어떻게 돼 있다고요? 자, 이 경우는, 자, 이 관형사의 어미는 체언 앞에서 여기에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선어말 어미하고 관형사형 어미를 구분할 때, 이게 지금 뒷말에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따라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현재 시의 관형사형 어미는, 자, 이렇게 동사에서는 자연스럽게 붙어요. 자, 그런데 이때 형용사는, 자, 는을 붙이지 못해요. 자, 이 는을 못 붙이고, 자, 은을 붙인다는 거. 자, 이거 조심해 주세요. 그래서 예쁜 할 때 니은, 작은의 니은이 형용사입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는을 붙이냐, 자, 여기서 은을 붙여, 이걸 붙여서, 자, 지금 관형사의 어미로 쓰이고 있냐, 여기 따라 구분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에서는 원칙적으로 명령형, 아라, 어라가 붙는 것.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고? 자, 명령형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청유형. 자, 뭐뭐 하자. 자, 이걸 우리가 청유형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아라, 어라가 붙게 되면 명령형 어미, 그 다음 뭐뭐 하자는 청유형인데, 동사에서는 이게 자연스럽게 붙어서 띄어라, 먹자가 되지만, 자, 형용사에서는 예뻐라 안 되고 작자라는, 자, 이런 명령형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청유형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 자, 뭐냐? 아이고, 예뻐라 할 때, 자, 이게 우리가 또 감탄형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 자, 그래서 예쁘다에다가, 자, 여기서 아이고, 예뻐라 해가지고, 뭐로 쓸 때는, 자, 이 감탄형으로 쓰일 때,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명령형이 아니야. 자, 이런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명령형으로 해서, 야, 오늘부터 너는 예뻐라. 이런 표현은 없어요. 자, 명령형 안 되지만, 아유, 예뻐라. 자, 이런 경우는 감탄형으로 쓰일 수가 있다. 이거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동사 어간에는 목적을 나타내는 여고. 자, 이게 붙을 수 있고, 의도를 나타내는 뭐뭐 하고자. 자, 이게 붙을 수가 있대. 자, 그렇지만 형용사에서는 이게 결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아랫부분에 보시면, 자, 뛰려고 목적, 그 다음에 뭐뭐 하고자, 먹고자, 자, 의도. 자, 이런 경우 동사 붙었어요. 하지만 여기에 비해서 예쁘려고 잡고자처럼 형용사는 붙을 수가 없다는 거.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동사 형용사를 활용을 할 때, 자, 우리가 현재 시제 현아말 어미 니은이나 는을 붙일 수 있다면 동사. 자, 그리고 현재 시제 관형사 영어미 는. 은이 아니라 느냐, 는. 그리고 명령형 어미 아라, 어라, 청유형 어미 자. 그리고 목적을 나타내는 여고, 의도를 나타내는 고자 등을 붙일 수 있으면 뭐가 되고, 자, 이것은 동사. 자, 이게 붙지 못하면 형용사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수식어이라고 해서요. 자,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주는 구실을 하는 단어.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고 수식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기에는 관형사와 뭐가 있다? 자, 부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관형사를 살펴보면, 자, 이거 여기서 체언을 꾸며주는 구실을 하는 단어로서, 자, 이게 지금 관형사와 우리가 이거 구분할 때, 자, 쉽게 구분하는 조사와 결합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것은, 자, 예를 들어서 앞에 체언을 꾸며주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조사, 이거 좀 이따 배우겠지만, 격조사가 됐거나 보조사가 있는데, 자, 이것들과 결합할 수가 없어요. 자, 거기에 비해서 이 부사의 경우는, 자, 이런 경우는 지금, 자, 여기서 부산 일부 보조사와 결합할 수가 있다는 게, 자, 이 관형사와 이 부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관형사는 격조사가 됐던 보조사가 됐던, 자, 이 결합이 안 되지만, 자, 거기에 비해서, 자, 빨리라는 이게 부사야, 부사. 이 경우는 빨리도 빨리는 것 같은, 자, 보조사와는 결합이 가능하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먼저 관형사 다시 들어가시면요. 자, 체온의 성질이나 상태를 제한하는 성상 관형사라는 게 있고,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관형사,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수 관형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 성질 상태, 이거 형용사와 딱 지금 구분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우리 성상 관형사라는 게 있는데, 새, 구두, 헌, 구두처럼, 자, 이 녀석은
저기 조사와 결합하지 못하면 뒤에 있는 뭐를 꾸며준다? 자, 지금 체원을 꾸며준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다음 지시 관용사라는 게 있는데 이, 그, 저. 자, 이런 것들도 지금 조사와 결합하지 못하고 뒤에 있는 체원을 꾸미고요. 자, 수관형사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한, 두, 이런 것들. 한 개, 두 개. 자, 이것처럼 뒤에 뭐가 많이 올까요? 자, 뒷부분에 이렇게 단위 명사. 자, 이것과 와가지고 이렇게 결합을 해서 자, 이게 자, 관형사가 이렇게 쓰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긴 게, 자, 이렇게 쓰임새가, 자, 형용사와 비슷한 형상 관형사, 또 지시 대명사와 비슷한 지시 관형사, 자, 수사와 비슷한 수 관형사.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리가 아까 체언이라는 것 등이야, 이거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자, 조사가 결합을 하지만, 관형사는 조사와 결합을 하지 못하면서 체언을 꾸며주기 때문에, 자, 이걸 이렇게 구분을 할 때, 그 안에서, 문장 안에서 이걸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사 갑니다. 자, 우리가 용언이나 문장을 꾸며주는 구실을 하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 부사라고 하는데, 자, 주로 용언 또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활짝, 아주, 칠로, 비록 같은 단어가 있고요. 관형사나 다른 부사를 꾸미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새 옷 할 때, 자, 여기 있는 요 새가, 자, 옷을 꾸며주네요. 자, 그런데 얘는 뭐가 붙을 수가 없어? 지금 조사가 붙을 수 없는 얘가 관형사가 되는 거고, 그 앞에서 아주는 새를 꾸며주는 뭐가 돼? 자, 아주 새롭다. 자, 의미하는, 자, 이게 바로 부사가 되겠습니다. 부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는 여기서 그림을 무척 잘 그린다 할 때, 이 잘은 뭐가 돼요? 자, 그린다라는 지금 부사를 용어를 꾸며주는 부사, 그리고 무척도 마찬가지 부사가 되겠네요. 자, 바늘은, 자, 앞에 오늘이라는 바로 뭐야? 체언. 바로 명사가 되겠죠? 자, 이 명사인 체언을 꾸며주니까, 자, 그런 부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여기 있는 부사는, 자, 이렇게 뭘 꾸며주는, 아주라는 이 부사는 관형사를, 자, 무척이라는 부사는 다른 부사를, 그리고 바로는 뒤에 오는 체환을, 자, 이렇게 꾸며주는 부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또한 문장 내에서, 자, 위치가 비교적 자유롭대요. 자, 이 빨리라는 부사를 보시면, 자, 빨리 밥을 먹어라 또는 밥을 빨리 먹어라처럼 위치가 좀 되게 많이 지금 비교적이라고 했어. 자, 매번 그렇지는 않지만, 자, 이것이 좀 비교적 자유롭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부사 중에서 특정한 문장을 꾸며주면, 자, 위에 있는 요 세 가지 경우는 다 뭐가 되는 거야? 특정한 문장 성분을 꾸며주는 바로 성분 부사가 되는 거고, 자, 거기에 비해서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경우가 있어. 자, 이런 걸 문장 부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하나 더. 그리고 그런 데처럼, 자,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자, 접속 부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접속사라고 하죠.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창밖에는 벌써 봄 기운이 돌았다 할 때, 이 벌써는 못 꾸밀까요? 이 봄 기운이 아니라 돌았다라는 용언을 꾸며주는, 자, 그래서 이것은 성분 부상. 자, 그 다음에 설마라는 것은 뒤에 오는 문장 전체,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처럼 설마가 이 전체를 꾸며주는, 자, 문장 부사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관계원이라는 게 있네요. 자, 이 관계원은 다른 말이 뒤에 붙어서 그 말과 다른 말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한대.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이걸 우리가 격조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격조사. 자, 그리고 특별한 어떤 의미를 더해주는 자, 조사가 있는데, 자, 이런 걸 우리가 보조사라고 하는 거고, 자, 또한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쓰이지 않고 자립성이 있는 말,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나타나는 게, 자, 보통 이 조사들입니다. 자, 쓰임에 따라서 아까 조금 전에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자, 격조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특별한 뜻을 나타내주는 보조사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접속 조사라고 해서, 자, 아까 우리 접속 부사와 달리, 접속 부사는 보통 문장과 문장이 연결한다고 했잖아. 이 접속 조사의 경우는 자 보통 이 단어와 그 다음에 단어를 연결해 줄 때, 자 여기 가운데 이렇게 껴가지고 이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보다 이 접속 조사.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와 구를 연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사들은요, 자, 격조사는 보통 어떻게 되고, 자, 이것이 생략이 가능해.
그리고 의미의 변화가 별로 없어. 하지만 자, 여기 있는 아래에 있는 이 보조사의 경우는 생략하게 되면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생략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이 아래에 있는 격조사의 경우는 달리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철수만 지금 숙제를 안 했어. 자, 이걸 철수가 숙제를 안 했다와 철수만이라는 의미는 뜻이 좀 약간 바뀌었죠. 그냥 어때 철수가 하면 주격의 의미에 격조사를 붙인 경우지만 철수만은 보조서라서 단독. 다른 사람은 다 해왔는데 철수만 안 해왔어. 이런 뜻, 의미를 담기 때문에 자, 이것이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걸 생략하면 의미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사를 다시 구분할게요. 자, 격조사가 있어요. 자, 문장에서 자, 일정한 어떤 자격을 갖는 조사다. 그래서 격조사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격조사부터 그 혹격조사 여기까지 있는데 이 혹격이란 부름을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가 깨서까지는 주어의 자격을 나타내는 주격조사, 을은 목적격조사. 자, 우리 아까 배웠던 이다. 이 가변어 중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있었죠? 자, 의는 관용격 조사. 자, 에에서는 부사격 조사. 아야는 자, 부름을 나타내는 혹격 조사다. 이렇게 구분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조사라는 게 있는데, 자, 체언, 부사, 어미 등에 붙어서 특별한 어떤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은는, 자, 은는 여러분 조심할 게 이게 격조사가 아니에요. 보조사였어요. 대조를 나타내는 보조사, 많은 단독을 나타내는 보조사, 모모포는 포함을 나타내는 보조사. 자, 그 다음에 접속조사라는 게 있는데, 자, 두 개의 단어나, 그 다음에 두 개의 구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줄 때, 철수와 영이, 자, 나하고 너하고, 너랑 나랑,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단어 또는 구와 구를 연결해주는 접속조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언이라는 게 있어요. 자, 독립언은 다른 문장 성분과 문법적 관계를 맺지 않고 이 독립성을 가지는 단어래. 자, 그래서 독립적인 단어다. 그래서 독립언 이렇게 나타내고요. 자, 감탄사 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 독립언은 다른 말과 떨어져 혼자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놀람이나 느낌, 부름, 대답 등을 나타낼 때 쓰는데 앗, 얼씨구, 자, 오호, 자, 이런 것들. 자, 그런데 자, 주의할 게 있어. 자, 여기 있는 요 대답을 나타낼 때, 아니면, 자, 이게 아니라 부름을 나타낼 때, 자, 우리가 철수야, 이렇게 썼는데, 자, 이때 철수하고 야는 좀 달라요. 야는 그냥 부름을 나타내는 그냥 감탄사라면, 자, 철수야의 경우 이 야는 철수라는 몇에다, 자, 명사, 고유 명사에다, 야라는 아까 우리 혹격 조사 있었죠? 바로 여기 있네요. 자, 요걸 지금 썼단 말이야. 자, 그래서, 자, 철수야. 이럴 때는 자 이게 조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 이거 감탄사가 아니야. 자 여기에서는 그냥 자 친구를 부를 때 야 할 때는 부름을 나타내는 자 이게 바로 뭐가 돼? 감탄사지만 자 철수의 야는 혹격 조사기 때문에 자 여기 두 개의 품사 두 개의 단어가 결합한 거야. 명사와 조사가 결합한 철수야니까 이것은 감탄사에다 집어넣으시면 안 됩니다. 자, 또한 문장의 다른 요소들과 문법적 관계를 맺지 않는 자, 독립적인 요소임을 나타내기 위해 자, 이 감탄사 뒤에는 흔히 뭐가 온다? 자, 이렇게 쉼표를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품사, 자, 이거 분류했고 각각의 품사를 자, 이것을 우리가 형태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자, 그리고 의미에 따라서 이렇게 나눴단 말이야. 자, 특히 여러분들이 17쪽에 있는 이 표, 품사 분류표는 반드시 여러분 숙지하시라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치겠습니다.